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숫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구면 숫자가 없는 렌즈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광축 위에 물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물점 O 위치에 상이 가우스 상점에서 선명히 맺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점 P점이 광축에서 벗어나면, 자, 물점에서 이만큼 광축에서 벗어난 빛이 벗어나서 상이 여기 P 프라임으로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자, P점에서 나온 광선 중에 렌즈 중심을 통과하면, 자, 렌즈 중심을 통과하면 P 프라임의 상이 맺지만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른 위치의 상이 맺히게 된다. 렌즈를 통과하는 높이와 방향에 따라서 횡배율이 달라져서 렌즈의 각윤들을 지나는 렌즈들의 광선들의 상면 위에서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선명도와 서로 다른 상을 맺게 된다. 네. 자, P점에서 나와 렌즈의 한 윤대, 렌즈 중심에서 같은 거리를 통과하는 광선들 1, 2, 3, 4 여기서 1, 그 다음에 2, 3, 4 네, 여기 각각의 광선들은 방향에 따라 배율이 차이 나면서 상면에서 1, 2, 3, 4의 원상을 맺힌다. 이때 원을 코마 원이라고 부릅니다. 코마 원.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윤들을 통과하는 광선들을 높이 차이에 따라 배율의 차이가 의해서 중심과 반경이 다른 코마원을 만든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상점 위치에서 상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만큼 지점에서 상이 렌즈에서 비스듬히 들어가는 거죠. 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보면 중심을 통과한 거와 그 다음에 중심을 통과했을 때 위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상이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맺혔을 때 그 원을 그리는 중심에서 이 원에 의해서 여기 상이 맺히는 지점에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광축에서 더 멀어지면 더 원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원이 커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원이 또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또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상에서부터 중심을 통과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이 중심축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코마 원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코마 숫자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의 이런 어떤 횡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코마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하를 찍어보면, 은하를 촬영하는 그런 렌즈 코마 숫자에 의해서 이게 상이 흐려져 보이는 거죠. 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이 각각의 지점에서 코마 숫자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희뿌연 어떤 그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다 보정을 해주면 선명한 은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코마 숫자 작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중간 정도는 이렇게 좀 퍼진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아예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지점이 정확히 초점 위치입니다. 그래서 초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상의 흐려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초점 위치인데도 이렇게
코마 수차에 의한 상의 흐려짐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꼭 무슨 물결 무늬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네, 여기 이제 같은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퍼져가는 현상, 코마 원들이 이렇게 계속 중첩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첩돼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마 수차는 비축, 광축에서 벗어난 한 점에서 진행해온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각 위치에 따라서 적용하는 굴절률이 달라서 한 점으로 초점이 맺히지 않고 앞에 그린 것 같은 혜성의 꼬리처럼 맺히는 수차다. 구면 수차는 렌즈의 곡률에 의해 광축 위에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이 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비해 코마 수차는 점을 혜성의 꼬리 모양으로 결상하는 그런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맛이라 하는 것은 혜성, 혜성의 모양이다 해서 코마 수차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혜성 수차, 코마 수차. 코마 수차는 구면 수차와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조임으로써 쉽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축에서부터 멀어지면은 훨씬 더 코마 원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축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런 그 코마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자, 코마 숫자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걸 하냐면 여기 직선 광선이 있고 원틈이 있고요. 그 다음 코마 수차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렌즈가 있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판과 검사 렌즈를 10도씩 회전시키면서 광축에서 물점이 벗어난 정도를 계산하고 기록한다. 명확한 상을 관측하여 관찰한다. 네, 그래서 이 스크린 광축에서 물점이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하여 그래서 광축을 통해서 한 지점에 맺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도씩 회전을 하면 이 광축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 멀어지는 정도를 이 스크린 상에 보면 눈금이 있거든요. 눈금을 읽으면서 실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예를 들어서 0도일 때는 상점이 그 렌즈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되면 133mm가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 코마 수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최대 거리, 이 거리를 읽어보면 2mm다. 근데 각도를 10도로 했을 때는 10도를 했더니 이것이 4mm, 20도로 하면 6mm, 그다음 30도로 하면 그다음 40도 했더니 7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2번, 3번, 4번, 4번까지 해서 그 평균값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점의 위치를 상점이 회전각이 커지면 자, 여기서 이제 회전각이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뜻하겠죠. 네. 지금 이게 회전각입니다. 이게 회전각. 그래서 지금 렌즈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각도를 키우는 거죠. 키우면 이 코마 숫자가 훨씬 더 커지니까 네, 코마 숫자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회전각이 커지면 이제 수차가 더 커지는 것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전각이 커지면 물점이 광축에서 떨어질수록 상점에 가까워진다. 그 회전각이 커지면 물점이 광축에 떨어지면서 혜성형 원이 길어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비점 수차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점 수차는 이제 코마 수차와 같이 상점에서부터 P 지점에 떨어진 위치에서 빛이 입사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좌우면이고요. 여기가 구결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게 좌우
이쪽 상하로 빛이 들어오는 빛과 좌우로 빛이 들어오는 빛에 굴절률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렌즈가 완전한 굴절률이 동일한 굴절률을 가지지 않고 상하의 굴절률과 좌우의 굴절률이 서로 다를 때 아주 미소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상하의 굴절률에 의해서 지금 여기 PT 프라임 지점에 상이 맺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여기 구결 상점, 여기 구결면에서 구결면을 통과한 지점에서 상이 맺히는 여기가 지금 구결 상점, 여기가 좌우 상점, 여기 구결 상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초점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수차다. 보통 이제 수차라고 하면 초점 그 두 초점 간의 거리 또는 초점이 맺히는 그 전체 길이를 이제 수차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결상점과 좌우상점과 구결상점의 거리 차이를 비점수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좌우면에 의한 굴절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결면에 의한 굴절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i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입사 각도, 여기가 요만큼 각도 i죠. 그래서 회전 각도, 나중에 이제 렌즈의 회전 각도로 보시면 여기 i, 그 다음에 여기가 i 프라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상이 맺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우 상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구결 상점인데 여기 지금 이 지점, 그죠? 이 지점에서 어떻게 모양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맺힙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좌우 상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좌우 상점, 구결 상점. 네, 여기가 좌우 상점이고요. 여기가 구결 상점. 여기 좌우 상점에서는 이렇게 초점과 그리고 이게 그 작은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고, 여기 구결 상점에서는 수직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는 중간 지점에서는 여기 디스크 형태로, 초점과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이 퍼지는 현상, 상에 정확히 한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런 패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런 그 비점 수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코마 수차는 비축상 한 점의 렌즈의 단 한 면에서 굴절률 차이로 인해서 길쭉하게 맺히는 현상이라면, 비점 수차는 한 단면과 수직면 차이, 초점 차이로 생기는 이미지 흐림 현상이다. 비축 한 점에서 나온 빛다발이 좌우면, 즉 이 점과 강축이 만드는 단면을 통과하면서 이를 수직 단면을 통과하는 빛다발보다 먼저 초점이 맺히고, 그리고 반대쪽에 또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점 수차는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렌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큰 원인이 된다.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또 비점 수차까지 광축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렌즈의 조리기를 줄이면 이걸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오는 광량을 더 줄여야 되고, 그러면 광량이 줄어드는 만큼 그 광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의 어떤 그 광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여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렌즈를 작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렌즈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 광학계,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큰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르기만을 가지고는 이런 수차를 줄이게 되면 한계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 가지의 렌즈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판을 두고 검사 렌즈를 두고요, 그다음 스크린을 두고 큰 실틈을 수직으로 세우고 큰 실틈을 여기 자, 렌즈를 수직한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수평 좌우면과 구결 좌우면을 네, 둡니다. 그래서 큰 실틈 수직하게 세우고 검사 렌즈와 함께 10도 회전시킨 다음에 구결 상점을 찾고 큰 실틈을 수평하게 세워서 좌우 상점을 찾습니다. 이게 숫자판에 수직 실틈, 수평 실틈을 두고 검사 렌즈를 통해서 그 각각의 초점을 달리 하는 거죠. 회전각을 달리 바꾸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구결 초점 거리, 이 회전각을 0에서 50도까지. 그래서 구결 초점 거리와 그 다음 좌우 초점 거리 두 개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전각이 크면 클수록 이게 초점 거리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렌즈를 달리해서 회전각에 따라서 이런 이런 비점 수차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접선 초점 거리가 이제 좌우 상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구결 초점 거리가 보호 상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회전각이 클수록 초점 거리가 점점점 초점 거리가 줄어들죠. 전체적으로 초점 거리는 줄어들죠. 초점 거리는 코마 수차와 마찬가지로 초점 거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초점 거리 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비점 수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점 거리가 접선 초점 거리, 좌우 초점 거리보다 가깝다. 회전각이 커지면 물점이 광축에서 떨어질수록 초점 거리가 짧아진다. 회전각이 커지면 물점이 광축에서 떨어질수록 초점 거리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